아침에 일어나면 두 무릎이 약간 저린 듯하고 밤새 무게를 계속 버틴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리가 어제보다 더 아픈 걸 느껴본 적은요? 혹은 매일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뼈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몸 상태는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요즘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조금 떨리고 예전처럼 무릎이 단단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요? 이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느끼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뼈가 하루하루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은근한 경고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몸이 분명하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뼈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안쪽부터 서서히 약해지면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작은 충격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책상에 손을 조금 세게 짚었을 뿐인데 손목뼈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뼈가 약해지면 회복되더라도 절대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마치 내부가 썩은 나무처럼 아무리 붙이고 꿰매도 예전만큼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유만 꾸준히 마시면 이런 문제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꽤 흔한 오해에 기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우유를 마셨어요. 그런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하죠? 그분들이 몰랐던 사실은 우유에서 얻는 칼슘이 항상 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뼈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유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유는 잘 챙겨 마시지만 음식은 짜게 먹고 커피는 많이 마시고 햇빛은 거의 쬐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약한 낙상으로 큰 골절을 겪은 후입니다. 혹시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문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골절되기 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뼈가 약해져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신호도 없이 조용히 약해지다가 사고가 나면 그제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스스로 걷는 능력이 크게 우유만으로 뼈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당신의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빠를수록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뼈가 왜 약해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얻었던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편안한 건강 이야기처럼 유익한 정보를 더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제가 뼈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누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진석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유만 마시면 뼈는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믿음 때문에 제대로 뼈를 보호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58세의 이수경 씨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은 절대 빼먹지 않았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하고 아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뒷을 정리하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지탱까지 했는데도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오신 그녀는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거죠? 저는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우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햇빛 부족, 비타민 D 부족,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미량 영양소의 부족 또는 짜게 먹는 식습관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이 뼈를 약하게 한다는 사실을요. 제 설명을 듣고 그녀는 붕대로 감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며요. 그 순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뼈는 정말 매일매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뼈가 조용히 약해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뼈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부터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의 몸을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날 이수경 씨와 대화를 마친 뒤 진료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녀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열심히 돌봤음에도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그녀와 비슷한 환자들을 수백 명 보았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뼈가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은 골소실이 60대나 70대에 시작되는 것이 노인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 구성계티 이미지즈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훨씬 이른 약 35세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해마다 아주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의 경우는 더 심해집니다. 이때부터 뼈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61세 남성 환자 박상훈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굳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몸은 단단하고 어깨는 넓고 걸음도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허리 아래쪽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거나 가벼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흔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런 통증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골밀도 검사를 권하자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멀쩡한데 꼭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러나 결과가 나오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골밀은 같은 돌의 평균보다 약 12% 낮았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일 밤 우유도 마시고 꾸준히 걷고 집안일도 하는데 왜 뼈가 약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뼈는 복잡한 구조물과 같아서 칼슘은 주 재료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마치 칼슘을 정확한 자리로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구조에 단단히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아연은 뼈의 구조를 안정시키고 뼈 형성을 돕는 생체 반응을 촉진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뼈가 건강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볼 일도 없었겠죠.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자 예상대로 그는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매우 좋아했고 거의 물 대신 마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카페인은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잔은 문제가 안 되지만 하루 2-3잔을 수년간 마시면 체내 칼슘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그의 식단은 꽤 짰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조림 등은 모두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뼈의 조용한 적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칼슘을 잃다 보면 뼈는 점점 약해지지만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햇빛입니다. 제가 그는 평소 햇빛을 쬐는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집에서 착고에서 회사까지 잠깐 걷는 것 말고는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는 그의 봄이 비타민 D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뼈는 그저 올바르게 꾸준히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거창하거나 비싼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는 식품에서 얻는 칼슘, 그리고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미네랄들, 뼈가 필요로 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조금씩 뼈가 약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상훈 씨의 엑스레이 결과를 함께 보면서 그래도 다행히 일찍 내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골감소는 아주 심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꾼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생활하면 어느 날 허리를 칼슘 비타민 D 미네랄 흡수율 높이는 법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조금만 굽혀도 압박이 생겨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뼈는 참 조용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 대해주면 뼈도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뼈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 약해질 리 없다고만 생각해 왔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변화하고 재생되고 우리가 주는 영양소로 스스로를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약해집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마시기, 음식은 조금 덜게 먹기, 식사에 푸성기, 특히 깻잎을 더 넣기, 일주일에 2번 멸치나 작은 생선을 먹기, 그리고 아침에 잠깐이라도 햇빛 아래에서 걷기. 그는 꼼꼼히 메모하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뼈 건강은 운이 좋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약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그 효능을 잘 모르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흡수율이 가장 잘 올라가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몸이 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식사도 평소처럼 했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은요. 혹은 몇백 미터만 걸어도 무릎이 찌릿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마치 오랫동안 언덕을 오른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조용한 변화들이야말로 면역력, 혈당, 혈액순환 혹은 소화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점은 몸이 한번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마치 물이 마른 강처럼 작은 돌멩이 몇 개만 더 얹어져도 흐름이 막혀버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렸을 때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혈당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가벼운 어지럼 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몸을 돌보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매일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감소, 소화 기능 회복,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이나 비싼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한국 중년층이 직접 실천해서 단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몸 관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당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구독과 댓글 그리고 가벼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복이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복이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에 맞는 내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진석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건강 지표가 불안정해져서 매일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돌봤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인 생활에 익숙한 아주 단순하지만 의학적 가치가 큰 생활 습관이 뼈와 관절에 미치는 영향 셔터스탁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진제롤과 쇼가올 성분을 지니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메스꺼움을 완화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허준, 허임 같은 명의도 생강을 수많은 중요한 처방에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그 효능 대부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좋다는 사실만 알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좋은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익숙한 재료 하나가 중년 건강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손발이 차갑고 배가 더부룩하고 잠이 들기 어렵고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의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은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사용하는 방법, 어떤 조합이 중년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지, 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박상훈 씨와의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마다 저는 늘 작은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일해오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은 환자분들께 들려주며 용기를 드리곤 합니다. 그 이야기도 방금 박상훈 씨에게 말했던 작은 변화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름은 정미숙 66세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피로, 보행의 불편함 그리고 오래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고도 없었지만 몇 분만 서 있거나 걷기만 해도 척추가 은근히 아팠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본 순간 저는 그녀의 뼈가 너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골밀도가 너무 낮아서 몸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척추에 압박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 그녀는 오래도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뼈가 약해져도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식습관이랑 걷기만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강한 약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약도 도움이 되지만 회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햇볕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10분만 베란다에서 있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져요. 처음 그녀는 10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웃었지만 저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건강 회복을 위한 하루 루틴 일주일 뒤 재진 때 그녀는 아침에 뼈를 죄는 시간이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까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다른 것들을 더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작은 생선을 먹고 식사에는 꼭 깻잎을 몇 장이라도 넣도록 했습니다. 국물은 덜에 커피는 하루 작은 한 잔만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두부와 달걀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힘든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지속할 수 있는 가벼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피곤할 때는 억지로 걸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5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재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5분 걸었는데 언덕을 1시간 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뼈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중요한 건 오늘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5분이 7분이 되고 7분이 10분이 되고 3달이 지나자 그녀는 아침마다 2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진료실에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지 않아요. 걸을 때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허리가 예전처럼 계속 아프지도 않아요. 1년 뒤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골밀도는 9% 이상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움과 감격의 입을 가렸습니다. 이 나이에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어떤 보상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뼈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미숙 씨를 보내며 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겼습니다. 뼈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돌보면 뼈는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꾸준함을 주면 뼈는 단단함을 돌려줍니다. 당신이 햇볕을 주면 뼈는 견고함을 돌려줍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을 주면 뼈는 힘을 돌려줍니다. 뼈는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귀 기울여 준 것,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 뼈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길 바랍니다.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걸음, 모든 자유로움의 기반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 한 줄의 댓글이
제가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당신의 시작을 기록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마무리 조언 및 실천 방법 정리 문장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제 뼈를 더 잘 돌보겠습니다. 저는 의사 최진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뼈가 언제나 강하고 든든하길.